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7일 화요일인데요. 아침에 갑자기 나라에서 1.5단계를 발령을 해서 원래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자연계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고요. 지금 저희는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사실 자연계열 편입이 모집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제 편입 이후에도 취업하기가 좋아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에 반해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내년까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김부신촌 오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려 하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학원에 찾아와서 질의응답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오영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에서 2022 대비 자연계반을 담당하고 있는 오영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계열 편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학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편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공감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입시 전망과 입시 전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게 될 커리큘럼, 그리고 자연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경쟁률 몇몇 대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시 전망부터 보면은 저희가 입론 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은 늘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의 4대 요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교사, 교지, 교원, 기본 수익이 늘 개선됨으로 매년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 위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이 있으므로 최상위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재학생 학생들이 의치안으로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의 결원들의 항상 일반 편입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차이가 있는데, 이 경쟁률은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학의 경쟁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입시 전형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대다수 상위권 학교를 포함해서 수도권 및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 전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같이 보는 경우입니다. 물론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1, 2교시 분리해서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를 한 시험지 안에 넣어서 보는 대학도 있는데, 이건 대학별로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은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 그리고 간단한 서류 정도로 평가되는 대학인데,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건국대, 홍익대, 국민대 등등의 대다수 상위권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대학 같은 경우에 편입 수학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편입 영어를 보지 않고 편입 수학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의 강점을 가진 학생들, 또는 편입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학생들 등등 수학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고, 이 편입 수학을 보는 학교는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는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타입 C는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영어로만 가지고 평가하는 파트인데, 굉장히 소수 대학, 소수 과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학사에 한해서 서울여대, 그리고 상명대 정도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입 D 같은 경우에는 기타인데, 이 경우에는 공인영어와 더불어 전공 필기를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경희대 또는 동국대 등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경희대와 동국대는 개편으로 통해서 동국대는 타입 A로 바뀌었고, 또 경희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개편이 있고,
대표적인 대학으로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영어는 토익 또는 토플 또는 탭스 등으로 1차 또는 1차, 2차를 같이 평가를 받고, 전공 필기는 대부분 수학인 경우가 많지만 몇몇 대학 안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처럼 과학 탐구 영역 또한 치러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종합반에서는 타입 A, B, C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타입 A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학교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편입 수학은 대학에서 다루게 될 대학 수학이고, 편입 영어 또한 대한민국 입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어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 둘 다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저기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뭐 홍익대 이런 곳을 가려면은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둘 다 잘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편입 수학은 우선 뭐 시기별로 차이야 어느 정도 있겠지만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공학 수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처음 보는 아마 과목일 거예요. 뭐 미분 정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는 적분 정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당연한 게 첫 번째 줄 써있다시피 여기 배우는 네 가지는 자연과학대 또는 공대에서 기초 전공으로 활용되는 선수 과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수학과 기준으로 뭐 다변수 미적분학은 보통 2학년 커리큘럼 배치되어 있고, 선형대 수학이나 뭐 일변수 미적분학은 뭐 1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모르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의 과목을 거의 처음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학생도 또 다른 학생들도 다 처음 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처음 배우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학생들 또한 전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고, 그것은 반복 숙달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편입수학과 수능수학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은 지금도 거의 유사하죠. 수능수학은 기본적으로 1등급과 2등급 커트라인이 뭐 92, 96 또는 88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등급의 컷을 나누는 당락의 기준은 뭐 가장 유명한 뭐 21번, 29번, 30번처럼 커트라인을 나누는 킬러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킬러 문제는 대부분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고 신유형이 많은데, 편입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유형 또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계산력,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소화할 수 있는 암기력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쟤도 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시간 공부한다면 분명 월등히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적대가 문과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과목이고, 또 그 처음 배우는 과목이 암기와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즉 내가 어느 정도의 인풋을 투자한다면 그에 합당한 아웃풋이 나오는 게 편입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진행될 커리큘럼인데,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물론 뭐 밑에 써있는 시기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또는 각 교수님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는 자연계열의 특징인데, 이제 이게 수도권 소재의 K대학에서 편입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내놓은 건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인문계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연계열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그러니까 즉 최고학과죠. 가장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학과의 평균이 약 68점, 69점 정도고,
최저점, 즉 가장 낮은 점수의 평균을 보유하고 있는 학과가 약 55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약 한 10점에서 15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문계열은 내가 어떠한 과를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큰 커트라인의 차이가 없겠구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자연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가장 높은 과는 약 82점, 그리고 가장 낮은 과는 50점 정도로 약 30점 넘는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나 조금 여러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있게 된 건데, 보통 이제 편입을 결심하게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인이고, 특히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또는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다가 등의 이유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연계열까지 넘어온 시점에 자연계열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 내가 단순히 학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벌 이외에도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 강한, 뭐 대표적으로 뭐 전자전기, 뭐 컴퓨터 공학 등등의, 즉 취업에 강한 학과까지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양날의 검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정말 무조건 전자전기만 가고 싶어, 나는 무조건 컴퓨터 공학만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항상 이런 말 해줘요. 너가 그 과를 선택하는 건 너의 자유지만 그럴 거면 남들보다 훨씬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또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또 다르게 보면은 내가 성적은 조금 낮지만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면 조금 과를 낮추면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적들이 증명해져 있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원서를 뭐 10개, 15개 쓸 때 다양한 학과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소개해드리는 경쟁률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4개 학교를 준비해봤어요. 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를 준비했는데, 뭐 앞선 중앙대, 국민대를 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인문계열 경쟁률, 빨간 색깔 선이 자연계열 경쟁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중앙대는 뭐 극적인 차이가 없어 보이죠. 물론 자연계가 훨씬 더 수월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 정도면 그렇게 극적인 차이가 안 나는데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대학을 보면 뭐 국민대 볼까요? 국민대 뭐 최고 경쟁률은 대략 한 10 몇 대 1의 차이가 나는데, 최저 경쟁률과 또 이제 평균적인 경쟁률을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 이 두 개 대학뿐만 아니라 뭐 한양대, 건국대 등등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학생들은 경쟁률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데 절대적인 지표를 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왕 내가 쓸 학과 또는 내가 쓸 대학이 내가 75대 1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뭐 건대 가장 낮은 과 뭐 9대 1, 아니 뭐 한양대 가장 낮은 과 뭐 20대 1을 쓰는 심리적 부담감은 충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비단 여기 나와 있는 4개 대학, 중앙대, 국민대, 한양대, 건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쓰게 될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연계열 편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처럼 뭐 특수학과가 있는 대학 있죠. 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축산 또는 생명 관련된 학과가 많고, 이런 학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학과의 경쟁률은 정말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대를 보시면은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최저 경쟁률보다도 자연계열 최고 경쟁률이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조금 공부함에 있어서 나중에 내가 입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공부한 만큼 웃음이 날 수 있는 건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정말 이 편입 수학이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라 믿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거짓말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4개의 과목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자연계열 편입이 쉽나요? 라고 물었을 때 배우는 과목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연계열 편입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나요에 대한 물음은 어느 정도 수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많고 다양한 범위를 배우기 때문에 분명 가시는 길, 여러분들이 앞으로 걷게 될 1년은 충분히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열매는 분명 달 것이며,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원서 작성을 할 때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자연계열을 택함에 있어서 후회는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뭐 이후의 질의응답은 원래 오늘이 대면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1.5단계 발령이 나면서 비대면으로 교체가 됐다고 저도 전달받아서 이걸 보고 있을 뭐 화이트반 학생들 또는 뭐 기타 학생들은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학원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은 상담 스케줄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이후의 질의는 뭐 댓글 또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